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어느덧 채널을 만든 지 3개월 동안 영상을 26개나 업로드 했는데요. 그동안은 주로 사회 전반적인 구조나 여러 담론에 대해 다루었다면 이번엔 한호흡 쉬어가는 차원에서 이명수 선생님의 내 마음이 지옥일 때 라는 책을 통해 차분한 힐링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첫 영상으로 내 마음이 지옥일 때 프롤로그 부분을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편안하게 음미해 보세요. 나는 가진 게 많다. 거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 만큼 결핍감이 없다. 콤플렉스도 없고 상처로 인한 뒤틀림도 없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따위의 회한도 없다. 여한도 없다. 이게 멍미?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잠깐만. 그렇게 된 결정적 이유가 있다.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비교적 자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나 혼자 힘은 아니다. 이 세상에 심리적 금수저는 없다. 혹시 있다면 심리적 금수저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세뇌된 건 세월에 더해 연인이자 도반인 치유자 정혜신 덕이다. 나무둥치에 꽂힌 빨대로 수액을 얻듯 심리적 영양분을 공급받았다. 인정이라는 수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았고 몸을 뒤집기만 해도 집안의 경사였던 아기들처럼 무엇을 해도 칭찬받았다. 인정과 칭찬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 아무리 부어줘도 계속 배가 고프다. 어린 아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똑같다. 더 많이 필요한데 공급은 외려 줄어든다. 그러니 어지간해서는 채워지지 않는다. 내 경험상 예순이 다 된 나이에도 여전하다. 더 젊은 성인 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다. 드디어 수십 년간 빨대 꽂고 공급받다 보니 채워졌다. 안다. 나는 복받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문득 카페 창밖을 바라보다가 저기 가는 사람들 모두가 크든 작든 마음속에 지옥 하나씩 가지고 있겠구나 생각했다. 어쩌면 그게 논리적으로도 직감적으로도 타당한 추론일 것이다. 시리아나 아우슈비츠처럼 객관적 지옥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주관적 지옥들이 있다. 고통의 시한이 정해져 있으니 차라리 사형수가 더 낫겠다는 무기수의 은밀한 한탄도 그의 입장에선 옳다. 사람들과 어울려 관계를 맺고 사는 한 크고 작은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누가 내 뒤통수를 쳤을 때, 나만 따돌림 당했다고 느낄 때, 누군가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질 때, 오장육부라도 꺼내 보이고 싶을 만큼 억울할 때, 그런 순간들은 어김없이 지옥이다. 문제는 그 지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어떻게 지옥의 고통을 줄이느냐 하는 것이다. 방법이 있다. 여기가 어딘지, 내가 왜 여기 있게 됐는지 알려주는 지도 한 장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안개가 걷히고 혼돈이 줄어든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시야만 확보되면 헤쳐나갈 힘이 생긴다. 간단해 보이지만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에게도 통용될 만한 치유의 원리다. 일상의 지옥을 헤쳐나갈 때는 더 강력한 팁이 된다. 여기가 어딘지, 내가 왜 여기 있게 됐는지 그걸 알기만 해도 그렇다. 경험상 신은 그런 지도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도구다. 세월호 참사 후 별이 된 아이들의 생일 모임을 안산에 있는 치유공간 이웃에서 해왔다. 한 달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아이의 부모, 형제, 친구, 선생님, 아이와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이를 추억하는 자리다. 주인공 없는 생일 모임이다. 그 순서의 맨 마지막에 참석자들이 입을 모아 읽는 생일시 낭독이 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별이 된 아이가 자신의 육성으로 그간의 안부를 전하는 시다. 지금 지상에 없는 별이 된 아이의 육성을 전해야 하는 시인의 미칠 듯한 고통을 옆에서 생생하게 목도했다. 시인들은 자신의 또 다른 자식처럼, 동생처럼, 조카처럼 아이를 품었고 아이들의 육성을 영매처럼 대신 들려주었다. 그런 3년여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시가 얼마나 위대한 치유의 도구인지, 시인이 얼마나 치유적 존재인지 다시 확실하게 실감했다. 시는 그 자체로 부작용 없는 치유제다. 시가 그런 치유제인 까닭을 나는 숨도 쉬지 않고 반 페이지쯤 읊어댈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인류를 구원할 세 가지 중 하나로 시를 꼽았다. 프랑스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제일 처음 가르치는 것이 시라는 말을 듣고 부러워서 몸이 다 간질간질했다. 하버드 대학의 시낭독 녹음 자료를 듣는 방이 따로 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 학교가 좋은 학교일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한 평론가는 산문으로 옮길 수 없어야 진짜 시라고 했다. 한 원로 시인은 좋은 시의 기준을 잘 외워지는 시라고 했다. 아름다움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란다. 한 시인은 사람이 살다가 누구에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몇 사람이라도 꼭 들어줬으면 하는 말이 시라고 했다. 가진 자와 강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역사라면 못 가진 자와 약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문학이라고 했다. 시인은 그 말끝에 자신의 시가 소외된 사람에게 뜨끈한 밥 한 공기 되지 못해도 그들을 기억하는 눈물 한 방울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오늘 하루 자신이 좋아하는 시집을 꺼내 읽으며 내 마음을 한적하게 여미어 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말이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